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다운동지 여러분, 박범계입니다. 국회 소추단 대표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면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내란의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내란을 진압하는 위대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까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 중에 문영배 재판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도 재판관, 문영식 재판관이 사실상 증인들의 신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의논했다는 그 쟁점도 그 헌법재판관이 지적한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의안으로도 성립되지 않아서 국무회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헌법재판관도 혹시나 우려가 있는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관을 믿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문영식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영도 재판관을 믿고 있지요. 그분들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의원들의 태도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끝없는 공세에 저는 파면을 예감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파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인민재판소니 헌법개판소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단 1%도 파면을 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면될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들 태도 또한 요상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쪽지를, 국가비상헌법기구라는 쪽지를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김영현 전 장관을 신문한다고 이 쪽지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변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추어요.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광을 받느라 정신이 없는 변호인들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희망으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청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면을 면하겠다라는 그 꿈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사라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라고 밀필히 그렇게 말하는 국무회의는 형식적 절차적 흔결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의 메모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홍장원을 2번 불렀으나 홍장원 차장은 메모지 원본을 가져와서 재판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관이 돌려봄으로써 오히려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는 신빙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지호 청장 10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혈액암 말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10번 중에 8번을 묵인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나는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인영의 박한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에게 미안해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지호의 자세는 옳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부하만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고 찌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우리를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다시 거리를 활용하면서 자기의 개혁을 획책하는 그런 악몽은 우리 꾸짖지 맙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우리 모두 이쪽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윤석열 조속 파면을 하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동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홍장은 장군님입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시민들 오라고 이 시대 의인입니다. 방송한 의원이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런 방송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살면서 그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제 광주 민주화 우리 홍장은 이 시대 의인입니다. 박정은 대령님도 이 시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나라 곳곳의 의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모아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날도 그리고 반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게 신분밖에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는데 소리가 좀 든든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 시민 대한민국 공간 순열사의 DNA를 가진 분위기인데 정말로 낫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 떨어지는 우리 시민들의 인성의 지력. 끝이 않았습니다. 그것도 시민들 저희가 놓치고 보잖아요. 강화문입니다. 이쪽. 저는 정말 국민의 강화문까지 인파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헌재에서 많은 인파들이 네, 개혁을 막아세운 위대한 국민들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가 미친 경제와 외교의 악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이신 홍성국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너무 힘드시죠? IMF보다 더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의 깃발들이 보이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요즘 우리 대한의 길거리에 청년들 지하철역에 구걸하시는 너무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이름을 슈퍼에서 너무나 가보니까 사랑합니다. 진열장이 너무 장사가 안 돼갖고 우리 물건을 미래세대의 진열해 주인이죠. 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가랑비에 어떻듯이 슬금슬금 나빠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 기사에서는 나쁜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운데. 지금 나오는 모든 아스팔트 위에 공장은 앉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겨울에는 한 달, 두 달 아스팔트가 지나고 나면 추워서 더 여름엔 끔찍한 경제 지표가 나올 것입니다. IMF는 기억해 보십시오. 27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1년도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3년째 IMF 유사한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분들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법니다. 상위 20%는 2억이 넘게 벌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와중에서 12.3 탄핵이 나오면서 시연을 우리 환율은 청년들이 올라가고 많이 기업들은 느끼죠. 이익이 줄고 있고 투자가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현찰로 여러분들이 바로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을 비용을 여러분이 현찰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장. 더 웃긴 거는 한국은 항상 위기 때마다 바로바로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고 기업들도 무서워서 투자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도 AI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제개발 60년의 모든 성과가 불과 두세 달 만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위대한 나라를 한 사람의 멍청한 결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개발 60년의 성적표입니다. 70년대 무려 15%도 성장하던 나라가 지금 2%도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때는 80년 2차 오일쇼크와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던 시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딱 4번에 불과합니다. 대외적으로 아무 일도 없이 2%가 하회하는 경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고 합니다. 저 모두 전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1, 2년 더 가면 우리나라는 1%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 경제 발전의 역사가 바로 윤석열이 모두 허물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자제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구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구조 시대를 헌재는 즉시 접수해서 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면하라! 파면하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2%, 3%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쟁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는 탄핵을 시키고,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켰을 때 외국인 투자가가 들어오고 해외 주식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국 시장을 찾고 이 골목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그런 한국 오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홍상국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윤석열과 잔당들을 향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라!